예, 저는 자연의학자, 의학을 연구하고 발명하는 박서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이 시간은 치료의 왕도, 어떻게 치료하면은 가장 현명하고 빠르고 또 우리가 고통받지 않고 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연의 이치는 일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제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식물도 있고 돼지도 있고 소도 있고 닭도 있죠, 그죠? 네. 예, 우리가 흙 한 주먹의 이치만 잘 알면 이 세상의 자연의 이치를 다 아는 거예요. 그 한 주먹의 흙에 대한 이치를 모르니까 우리가 늘 궁금하고 의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고, 왜? 내 생명을 내가 지키지 못하고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한 줌의 흙의 생명체에 대한 이치를 알면 의사한테 갈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예. 바로 저 흙에 냄새를 맡아서 향기롭다. 그럼 유익균이 많은 거죠? 네. 근데 그런 곳에서 식물은 얼마나 건강해요? 엄청나게 건강해요. 그 속에 유익균이 1g에 수십억 마리가 들어있어요. 그들이 유기물을 분해해서 효소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나무는, 곡식은, 식물은 그것을 흡수해서 태양에서 비치는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건강하게 그 열매를 맺고 나무가 크는 거죠. 네. 그렇게 건강한 나무에는, 식물에는 어떤 경우도 바이러스가 붙을 수가 없어요. 질병이 붙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토양에서 냄새가 났어요. 코에 실은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런 냄새가 났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유해균이 많다는 얘기죠. 네. 그런 곳에 식물은 어떻게 돼요? 다 병들어요. 예를 들어서 냄새나는 탭을 갖다 줬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식물은 바로 고사가 돼요. 전부 다 죽어버려요. 병들어요. 그럼 그 식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땅을 살려야 되겠죠? 네. 땅을 살리는 방법은 간단해요. 유익균이 많은 효소가 듬뿍 담긴 탭을 갖다가 줘서 땅을 살리면 바로 식물이 건강해지잖아요. 네. 그럼 동물은 어떨까요? 동물은 바로 뭐냐? 아까 좀 전 시간에 제가 사람은 장을 펼쳤더니, 소화기관을 펼쳤더니 100평이라고 그랬죠. 네. 그 속에 100조개가 살고 있는데 바로 장에 육모나 이런 아주 겹겹이 이렇게 균들이 잘 살게 만들어진 것은 바로 그것은 흙으로 말하면 이동식 토양이에요. 사람은 이동식 토양에 우리가 음식을 넣어서 균들이 분해하게 해서 그 육모를 통해서 빨아들이게 돼 있어요. 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가축이 병이 나면 어떻게 돼요? 퇴비를 줄 수는 없죠, 그죠? 네. 유익균이 풍부하고 효소가 풍부한 사료를 주면 어떻게 돼요? 땅에 병든 식물에게 토양을 살리는 이치하고 똑같죠? 네. 그럼 장이 건강해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그 장이 정말 소나 사람이나 이 동물의 장 속에 어떤 균이 많이 들어있는지 냄새를 맡으면 난다고 그랬죠? 네. 뭘 맡아야 되겠어요? 배설물을 가지고 냄새를 맡아야 되겠죠? 네. 변에서 냄새가 잘 나면 냄새가 안 나고 모이를 먹을 때처럼
그렇게 황변을 본다면 최상의 건강한 장내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냄새가 풀풀 나면 코에 싫은 냄새, 이런 냄새가 심하게 나면 암모니아, 황화수소, 메칠물카탄, 아민 이런 치명적인 독소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독소가 돼지나 소나 그 닭장에 하룻밤만 환기가 안 돼도 전부 다 떼죽음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독소가 지금 장에서 나오는데 그게 방구로 다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방구는 10분의 1도 안 나와요. 전부 다 혈액을 통해서 몸속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가스가 더 입자가 가늘까요? 아니면 우리가 먹는 음식, 물이나 이런 것이 더 입자가 가늘까요? 공기가 훨씬 입자가 가늘죠? 네. 그러니까 수분을 흡수하는, 영양소를 흡수하는 그런 인체 구조에 가스가 더 빨리 통과하겠습니까? 우리가 먹은 물이 더 빨리 흡수가 되겠어요? 보나 안 보나 입자가 적은 것이 더 많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것들이 다 이제 문제가 되듯이 여기 식물도 그 그런 가스가 나오면 바로 식물의 심장을 통해서 수관을 통해서 물을 빨아 올라갈 때 독소가 들어가니까 죽는 거예요. 돼지나 소나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변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네. 드시고 오늘 드신 음식이 내일 어떤 냄새가 많이 나는지 그런 음식은 안 먹어야 되겠지, 그죠? 네. 예. 그래서 장내 생태계를 위해서 이제 몸 관리를 잘 하면 되는데, 나무 한 포기를 잘 살릴 수 있으면 명의가 될 수 있어요, 명의. 누구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오늘 저한테 강의 드시고, 앞으로 이제, 자신이셔부터 치료를 하는 거예요. 예? 예. 너무 쉽잖아요, 간단하지, 그죠? 네. 예. 자, 여기에 지금 소화기관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그걸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음식이 먹어서 지금 위장을 통과하고 있죠, 그죠? 네. 예, 위를 통과해서 이제 소장을 이제 통과해서요,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 음식이 어디를 통과해서 가시는지 잘 보십시오. 예, 여기 지금 소장이에요, 소장. 대장, 소장. 이렇게 전체 하면은 이렇게요. 예, 보세요. 이게 다 육모로 돼 있어요. 예, 육모로. 이 속에 이렇게 균들이 많이 서식하고, 예, 음식물이 들어오면, 이 음식물이 이제 그 균들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지금 혈관을 타고, 들어가죠? 네. 예. 저 변이, 대장을 통해서 배출을 하게 되는데, 이 지금 대장에서 이것이 많이 머물러 있게 되면 뭐죠? 변비죠. 네. 그럼 저렇게 냄새가 심한 대변이 며칠씩이나 빠져나가지 못하고 장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변비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변비가 있으면 안 되겠지, 그죠? 네.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더 알려드릴 거는 산모들이 변비가 많아요. 왜 그러냐? 철분을 먹어서 그래요. 철분.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철분 안 먹어도 12시 다 잘 넣고 절대 골다공증도 없었는데 요새는 그 의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못된 행동을 해요. 철분은 어떻게 해서 변비가 생기냐? 균들이 그거에 적으로 알아요. 철분을 적으로 알고 더 왕성하게 그놈을 이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번식을 해요. 위의 균들이. 그러니까 더 독한 냄새를 풍겨요. 더 변비가 심하고. 근데 악취가 용에 대해서 혈액을 타고 간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그게 태아한테 갈까요? 안 갈까요? 그럼 태아가 건강하겠습니까? 못하죠? 네.
그래서 절대로 산모가 변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예, 변비가 생길 만한 식사를 하면 안 되고 철분 드시면 안 된다. 이걸 꼭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아까 그 변에서 나오는 냄새가 이제 여러 가지 질병을 만드는데 그것이 간에서 이렇게 정화가 돼요. 해독이 되는데 1차로 먼저 음식을 먹으면 음식에 여러 가지 독이 있잖아요. 네. 이 독을 제일 1차로 해독하는 기관이 아까 그 동영상에서 본 장내 세균들이 먹은 음식에서 들어온 독소를 먼저 거기서 1차로 해독을 해요. 장의 균들이. 그리고 해독이 안 된 것들이 이제 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것 중에 독소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부제라든지 잔류노각이나 잔류항생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술을 먹어도 그렇고 또 담배를 피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커피 많이 드시죠? 네. 커피도 살균력이 굉장히 많아요. 빈속에 그걸 먹으면 굉장히 속이 따갑고 아프죠? 네. 거기 풀림을 빼고 커피를 50대 1, 100대 1로 타서 진딧물이 뿌리면 진딧물이 다 떨어져요. 그렇게 독성이 강합니다. 그것도 많이 드시면 안 되겠죠? 네. 빈속에 드시면 절대 안 되겠죠? 네. 또 담배도 그렇게 독소가 많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장벽을 장내 유익균을 위축시키고 아까 같이 그 육모가 이렇게 막 솜털만 돼 있잖아요. 네. 그 속에 자꾸 끼게 돼 있어요. 노폐물이. 그 다음에 이제 간에 가서 해독이 되는데 간에도 그냥 공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내 몸속에 차여있는 에너지, 면역력으로 사용될 효소, 이것을 사용해서 해독을 시켜요. 그 해독이 덜 된 것, 많이 생기면 다 해독 못 하잖아요. 네. 해독 활량이 하루에 정해져 있어요. 술을 많이 한 잔 먹어서 취하는 사람이 이틀까지 깨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해독작용, 간에서 해독작용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으면 큰일 나겠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 몸속에 대변에서 변비가 돼서 그 독소가 많이 생겼다면 다 해독하지 못하고 그게 이제 혈관을 타고 그 온몸에 가서 약한 부분에 이상을 만들어요. 잠자고 있는 암세포를 건드리고 그래서 뇌세포도 깨서 치매도 만들고 두통도 만들고 탈모도 생기고 예 결국 간이 나빠지면 눈도 나빠지고 네. 결국 피부에 아토피가 생겨요 네. 또 피부 노화가 일어나요.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그 부패균 그 독소가 그렇게 한다고 내가 좀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귀에는 무슨 병이 있어요? 중이염이라는 게 있죠. 네. 또 눈에는 안구건조증이나 또 이 여러 가지 뭐 다라키가 나고 코에는 알레르기 비염이 생기죠. 네. 또 입에는 치통도 생기고 시린이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죠. 네. 또 그 다음에 항문에 치질, 또 질에는 질염, 각종 질병을 만드는데 유해균이 와서 그렇게 한다. 근데 종전에는 이거를 항생제로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성을 하도 키워서 항생제로 안 돼. 만약에 일시적으로 항생제로 들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더 큰 화근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그 반대 의학인 상생의학으로 바꾸자. 그 상생의학이 뭐냐?
질병을 일으키는 유해균을 독소를 못 만들게 해야 돼요. 그죠? 네. 그렇게 하면 치료가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인본의 악취 측정을 제가 했어요. 왜 육류가 나쁘냐? 육류가 나쁘다는 거 아시죠? 네. 왜 나쁘냐? 이거 보시면, 암모니아, 황화수소가 단백질이 부패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독소가 황화수소예요. 이게 106을 나왔어요. 보이시죠? 106. 예. 그 다음에 암모니아가 3.8 나왔죠. 네. 그럼 여기 보시면 야채를 먹었더니 어떻게 돼요? 5분의 1밖에 안 나왔잖아요. 예. 이래서 이 야채를 먹으면 아토피가 낫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육식을 많이 하시면 어떻게 돼요? 소화하는 건 요만치밖에 못하고 대장에 가서 뭘 만들어요? 독소를 만들겠죠. 네. 예. 이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발명가가 만든 식품을 줬더니 먹으면 이렇게 악취가 없어져요. 예. 그것이 여러분들도 그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 이치를 아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드릴 텐데, 제가 개발한 유산균을 가지고 돼지한테다 주면 돼지에도 이런 효과가 나요. 예. 보통 97 정도 나오는데, 0.40으로. 혁명력으로 떨어지죠? 예. 저렇게 악취를 못 만드니까 돼지가 건강해지고, 사람도 건강해지겠죠? 네. 예, 그 이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박수 쳐야 될 대목입니다. 세균은 세균으로 잡아야 돼요. 화는 화로 잡고, 냉은 냉으로 잡고, 세균은 세균으로 잡아야 돼요. 그 여러분들 화상을 입었다. 물에 탔다. 그럼 어떻게 처리해요? 그때 냉수에 넣으면 큰일 납니다. 그때 뭘 해야 되냐? 화는 화로 처리해야 돼요. 부엌에 있는 식용유, 들기름이나 참기름이나 어떤 기름이든지 기름을 바르면 바로 통증이 없이 그대로 싹 사라져요. 빨리 바른 만큼 그 통증이 사라지고 이렇게 붕 뜨지도 않고 바로 이제 치료가 돼요. 근데 그거를 냉에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가 막 솟아요. 그래서 큰 문제가 생겨요. 근데 동상이 걸렸어요. 근데 동상 걸린 사람 따뜻한 데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화로 풀면 바로 다리가 동상이 붙다면 다리를 끊어내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 냉은 냉으로. 여러분들 군인들이 극한 훈련을 할 때 영하 20도, 30도에서 우떡우떡 벗고 팬티만 입고 눈에서 뒹굴고 물속에 들어가는 거 보셨죠? 네. 그 얼음이 뜨글뜨글하게 이 귀도 올고 손도 올고 하지만 동상 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동상 걸린 사람. 왜 그러냐? 냉으로 풀어요. 전부 다 내 몸 안에 그 문을 다 열어놓고 하나하나 닫아가면서 몸을 따뜻하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상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세균을 항생제로 잡으면 어떻게 돼요? 살균제로 잡으면 마치 화를 냉으로, 동상을 화로 치료하는 것 같은 결과를 만든다. 이건 대자연의 이치예요. 이런 대자연의 이치를 알면 우리는 너무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세균은 세균으로 잡아라. 그래서 이것을 제가 실제로 이제 저희가 균을 만들어서 유익한 사료를 만들어서 효소가 많고 균이 많은 유산균이 많은 사료를 만들어서 돼지한테 줘봤더니
이렇게 현대의학으로 치료되지 않는 바이러스 질병이에요, 이게. 예, 바이러스 질병이 폐사가 40 내지 50%인데 이거를 30을 내에 이 정도로 3%로 해결하고 사료가 이 정도 많이 아껴지고 또 잘 커서 건강하게 커서 출하율도 빠르게 하고 각질이 해소되고 노화 현상이 지연되고 예, 또 축분이 소화가 잘 돼서 4분의 1 정도 감소하고 여러 가지 피부병도 잘 낫고 예,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거를 널리 써라. 이렇게도 양도하신 분들이 양계하신 분들이 한의하신 분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쓰면 되는데 기존에 자신들이 배운 게 평생 배운 게 뭐냐? 항생제로 돈을 벌었어. 늘 항생제 살균제를 쓰다 보니까 그게 종교화됐어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반대되는 이론 아니겠어요? 상극의 상생이 위입니까? 상극이 위겠어요. 상극 아니겠어요? 그 위의 수단인데 그걸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종교 하나 집착하게 되면 딴 종교에 눈을 안 돌리죠? 네. 전 국민이 지금 그런 현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깨우기는 너무 어려워서 여기 있는 발명가가 굉장히 고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신문 광고에 이렇게 광고를 해요. 예. 치료의 왕도. 그래서 화는 화, 냉은 냉, 세균은 세균을 처리하라. 이렇게 각종 질병을 치료를 하게 되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 이래서 이제 내가 이론을 갖다가 이제 신문에도 내고 막 이렇게 해요. 예, 하는데 여러분들 발가락 딛고 무좀으로 새끼 발가락 이렇게 많이 갈라지죠. 네. 그럼 거기 굉장히 따갑고 아리고 쓰이죠. 네. 그럼 그때 항생제를 바르면 어떻게 돼요? 더 따갑죠. 네. 그럼 거기다가 그 세균을 이길 수 있는 효소를 갖다가 거기다 발라주면 통증이 20분도 안 돼서 사라져요. 바로 세균은 세균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피부에 병이 왔어요. 건선 피부, 아토피 이런 게 왔어요. 그럼 첫째가 먹은 음식에서 냄새가 많이 나서 그 원인이라고 했으니까 그 유용한 균을 먹어서 냄새가 안 나게 만들죠? 네. 그게 첫째겠죠? 네. 그렇게 냄새가 안 나고 만든 다음에 피부 유해균을 유익균으로 갖다 처방하는 거예요. 유익균을 갖다 처방하게 되면 면역력이 높아져서 바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유익균은 유해균을 갖다 죽이지는 못해요. 이것이 군사가 많아지면 유해한 것들이 독소를 못 만들어. 독을. 예를 들어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지금 여기 6명이 나쁜 사람들이야. 남의 물건을 보면 가져가고 싶고, 예? 또 약한 사람 보면 때리고 싶고. 근데 그런 무리에 있으면 4명이 휩쓸려 가요. 다 합당이 돼버려. 같은 군중이 돼요. 근데 7명이 정말 좋은 일하고 봉사활동하고 남을 보면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고 그런 무리에 있으면 그렇게 흡수가 돼요. 다. 세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균을 알고 싶으면 나를 생각하면 돼요. 나를. 예? 인간의 세계와 아주 똑같다. 세균은 인간보다도 30억 년 전 선배예요. 그 세균이 이 지구상에 나와서 산소도 만들고 오존층도 만들고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다 형성돼서 식물도 나오고
또 미생물들이 더 진화되고 더 진화돼가지고 결국 오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체의 모체는 뭐예요? 바로 세균이죠. 그 세균들이 그 수십억 년 동안 살아남는 비법을 배워있기 때문에 이렇게 항생제를 많이 쓰고 살균제를 많이 써도 현재 우리가 숨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30억 년 선배니까요. 그래서 요새 세계적인 의학 저널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 장내 세균들이 자기들끼리 통신을 해요. 입에 유해한 것이 들어왔어. 그럼 막 전달이 밑에까지 돼요. 장까지. 그런 그 교감을 서로 갖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균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예. 그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통이 왔어요. 치통. 그러면 뭐 때문에 그렇겠어요? 유해균 때문에 그렇죠? 네. 그 병원을 여러분들 프로폴리스나 항생제나 이거 드시면 그 치통이 났습니까? 안 났죠? 네. 근데 그때 유익한 균으로 아주 강력한 유익한 균으로 그 입안에 넣어주면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만들면 바로 통증이 없어지고 흔들리다가 딱 뺏기고 구취 같은 것이 다 해소되고 시린이도 해소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균은 세균으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 세균은 세균 중에도 어떤 것도 다 세균이 많이 있는데 세균도 동물의 세균처럼 고랑이가 있어요. 우리가 김치나 된장 늘 먹지만 이게 호랑이 역할을 못해요. 늘 그걸 먹지만 우리가 변비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치통에서 해방되지 못해요. 그죠? 네. 그것도 유익균의 효소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근데 여기 있는 발명가 박세준이가 발명을 특허를 낸 SJP 슈퍼 유산균이라고 하는 것은 빠르게 그런 통증을 없애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좋은 균인지 나쁜 균인지를 빨리 알아챌 수 있는 비법을 오늘 공개를 해드릴게요. 음식물 쓰기 썩어요. 또 된장이 뭐 불을 껐는데 냄새가 너무 심해. 그러면 유해균이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런 음식물 쓰기 같은 데서 지독하게 냄새가 심한 이런 데 미생물을 뿌려서 바로 냄새가 없어지면 그 균은 왕초예요. 그 미생물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유해균을 잡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악취를 딱 잡아야 돼요. 빨리 잡을수록 좋은 거죠. 이만치 많은 음식물 쓰레기에 악취가 막 입어 펄펄 나는 이런 곳에 요만큼만 뿌려도 싹 없어진다면 정말 최고의 균이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균 가지고 전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비염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균으로 그 유용한 균을 힘이 강한 세균의 효소를 바로 우리가 흡수하는 거예요. 코로 집어넣어주면 그 코 속이 건강해져서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럼 치질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 그 유익한 균을 가지고 전쟁을 시켜서 치질을 없애야 되겠죠. 또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는 질염이나 이런 것도 그 균 가지고 하면 너무 빨리 되겠죠. 네. 보통 어느 정도냐? 아토피는 3일에서 일주일. 또 그 비염이나 뭐 입에 구취나 여러 가지 그 냄새가 심한 이런 것들은 보통 하루 이내에 말끔히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무리 많이 써도 부작용이 없죠. 네. 상생이니까. 네. 그죠? 예.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이제 그 모든 질병이 그 유해균의 특소인데 사람들은 그 뭐 피부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내과, 외과 이렇게 나눠가지고 현대의학은 그렇게 치료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의 유기체 아닙니까?
전부 다 장에서 벌어지는 그 문제 때문에 병이 났는데 피부를 치료하기 위해서 독소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간이 나빠져서 중추기관이 나빠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상생의학은 절대로 그런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필요 없는 생활이 가능하고 또 내가 만약 그 밀가루 음식이나 라면이나 뭐 이런 거 먹고 생우유 먹고 설사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도 장내 생태계를 잘 유익균을 집어넣어서 생태계 유해균을 없애버리면 무엇이든지 맛있게 먹고 소화도 잘 될 수 있고 그 액취가스 그것이 비만을 일으킨 주범이므로 병에서 냄새 안 나오게 잘 다스리면 비만도 해소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는 어느 것이든지 불림도 마찬가지예요. 불림도 남녀가 그 건강하지 못하니까 불림이 되는 거죠. 그럼 병이 왜 왔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건강하지 못해서 왔다. 그죠? 여기가 아프든 여기가 아프든 머리가 아프든 여기가 아프든 똑같이 건강하지 못해서 어디가 건강하지 못해서? 장내 생태계가 건강하지 못해서. 그러면 장내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면 다 치료가 되는 거죠. 너무 쉽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병원 안 찾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돼요. 내가 제일 잘 알아.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잘 치료하시면 정말 빠르고 이렇게 그 여생을 잘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 그 마지막에 보시면 모이를 먹을 때처럼 황갈색 해변을 봐라. 그러면 굉장히 건강을 유지해서 오래 살 수 있는데 여기 본인은 내가 쓴 책에다가 169세까지 살 수 있다. 청춘을 169세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썼어요. 예. 여러분들 세균은 세균으로 치료한다. 오늘 하나 배우셨죠? 네. 예. 요 다음 시간은 어떻게 하면 정말 유익한 균을 아주 좋은 식품으로 만들어서 내가 먹을 수 있는가? 발효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께는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신개념의 전문 지도자를 양성하는 원광 디지털대학교에서 상품권을, 세계를 향해 활짝 열려있는 휴식과 문화의 공간 서울국제 유스호스텔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